안녕하세요. 이시타파 추은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봉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중국 경제, 특히 지방 경제가 또다시 시청이고 있는 데다가 외국 기업들까지 중국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까지 나서서 중국 시장 철수를 고려 중인 외국 기업에 철수를 다시 생각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 현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하이 봉쇄 충격이 본격 반영된 4월 중국 주요 지방정부 재정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평균 30% 이상 하락했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에 있어서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지방정부 채무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또 한 번 경고등에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중국 지방당국 발표에 따르면 1인당 소득이 중국 내 3위인 선전시는 4월 재정 수입이 255억 3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는 앞선 3개월 평균과 비교하면 100억 위안 가까이 빠진 수치인데요. 중국 전체 국내 총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장강 삼각주에서는 수저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4.9%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난징, 항저우, 닝보시 역시 각각 49.6%, 37%, 36.1%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들 지역은 최소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선전시 재정국은 수입 감소와 관련해서 중앙정부 지시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상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세금 유예 조치 등을 실시하는 지원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전에 있는 한 기업의 임원인 장 모 씨는 이 같은 시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봉쇄와 글로벌 수요 감소, 인도와 아시안 국가로 많은 공장이 이전하면서 세금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세가 크게 줄었을 것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 같습니다. 특히 장 씨는 최근 베트남 등 아시안 국가와 인도의 수출량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그동안 선전시가 수주해오던 물량 중 상당 부분이 그쪽으로 빠져나갔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중국 IT 기업 규제도 선전시의 재정 수입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선전은 중국의 IT 기술 허브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통신, 바이두, 알리바바, 틱톡 모 회사인 바이트랜스 등 중국 주요 IT 기업 대부분이 선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작년부터 계속된 중국 정부의 규제로 큰 손실을 입자 대량 감원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제조업 불황에 부동산 불경기까지 겹치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죠. 중국은 코로나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전체를 봉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시장에 갈 수가 없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식료품 소비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봉쇄 충격 진원지인 상하이시 전체의 4월 재정보고서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하이시 시의구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72%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선전 등 주요 도시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상하이시 재정국은 방역 인력과 물자 확보를 위해 한화로 약 12조 4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만 우자룽 AIA 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채권 발행만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면서 방역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 안정 유지를 위한 지출은 늘어나지만 재정 수입은 줄어들고 있어 재정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정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경제 경색 외에 부동산 경기 침체를 꼽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GDP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개발에 힘입어 그동안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하반기 헝다그룹 부도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는 계속 하락을 해왔고, 이로 인해 재정 수입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 수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사용권 수익이 급감했기 때문이죠. 올해도 중국 부동산 경기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매출 200억 위안 이상인 대형 부동산 업체 24곳 중 23곳의 4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감소했으며 이 중 무려 18개 업체는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봉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장기화되자 다른 나라로 생산 시설을 이전을 검토하거나 고민 중인 외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까지 나서서 중국 시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외국 기업에게 다시 생각해 볼 것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부탁한다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사실상 외국 기업의 중국 외 이전을 반대한다는 뜻이죠. 신화통신 인터넷판은 지난 10일 게재한 논평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외국 기업의 손실과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감염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생산 활동을 질서 있게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대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을 향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분히 검토하기 바란다. 중국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호소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방 기업들은 이다초 중국 내 물류 대란과 영업 활동 제한으로 인한 실적 악화와 공급망 위기에 대해 연이어 경고를 내놓았죠. 특히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중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주중 유럽연합 상공회의소가 지난 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여파로 주중 유럽 기업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져 3분의 1 가까운 기업들이 직원들을 감원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약 20% 이상이 투자처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78%는 중국 시장은 이제 매력적이지 않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역시 지난 9일 주중 미국 기업 78%가 올해 실적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52%는 중국 투자 계획을 늦추거나 축소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시장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하락하고 투자 환경이 좋지 않게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중국 공산당 최고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중국의 전염병 예방 정책을 왜곡하거나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어떤 은행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중국을 감싸고 돌던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코로나 봉쇄로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자 중국을 떠나려는 외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